반도체가 계속 상승 기조로 가려면 사실은 환율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환율이 높아 수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높으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환산했을 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만사입니다. 오늘도 천하 시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네, 코스피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쵸. 그 누구도 예언을 못했지만 그쵸. 지금 꿈의 9천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또 한편으로 굉장히 의아한 게 원달러 환율도 같이 오르고 있어요. 그쵸. 촬영일자 기준으로 1달러에 네. 1,551원입니다. 그래도 20원 떨어졌네요. 그쵸? 네. 사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는 1,500원이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환율, 코스피가 오르는데 환율이 같이 오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옛날 같으면은 IMF 온다고 지금 방송에 떠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경제 규모가 커졌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미국이에요. 사실은. 자, 미국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달러로 가면은 그 원화 가치에 대한 건 상승을 가서 좋은 거는 딱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계속 상승 기조로 가려면 사실은 환율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환율이 높아 수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높으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환산을 했을 때. 달러. 만약에 미국에 수출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딱 수출을 해서 만약에 원화 가치로 했을 때 1,500, 그죠? 50원이다. 그러면 1,550원 가치의 그 환율에 대한 돈을 받겠죠. 그렇지만 환율이 떨어지면요. 좀 더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수혜를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환율이 오르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게 일반적인데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반도체는 오히려 더 이득을 보고 있다는 그렇죠. 건가요? 환율이 올라서 반도체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환율이 지금 어떻게 떨어지면은 여파가 없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반도체가 좀 더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가격 차이 때문인 거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달러 가치의 환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이란 호르무즈 그 해협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질질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준비가 다 끝나진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의 준비라는 그쵸. 거는 미국의 달러 가치가 높다는 거는 달러 지배력이 높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달러가 최고야라는 거가 어떤 걸까요? 경기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세계 정세가 불안정할 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평화가 오면은 달러가 저 달러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저유가는 가는데 저 달러가 안 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코스닥 부양 때문입니다. 코스닥 부양. 코스닥이 아니라 나스닥. 나스닥 부양 때문에도 지금 안 내리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요? 네. 어떤 연관성이 좀 자, 있는 거죠? 달러 가치가 높을 때, 그죠? 지금 달러 가치가 높다는 얘기는 달러의 지위가 높다는 얘기예요. 달러 패권을 놓지 않으려면 당분간은 환율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을 부양할 뭔가가 나타나면, 그죠? 지금 AI 버블, 뭐 빅테크 기업이 망하네 어쩌네, 그리고 미국이 뭐 달러 채권이 어쩌고저쩌고. 그렇지만 코인법이 지금 통과가 지금 안 됐어요. 그쵸. 그럼 코인으로 대체가 돼버리면은 저 달러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코인 대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흔히 말하는 강달러를 유지하고 싶다는 건가요? 그죠? 강달러 유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패권을 지지 않겠다는 의도가 좀 큽니다. 그죠? 달러를 사들입니다. 자, 전쟁 났을 때 뭐 사요? 달러 삽니다. 그렇죠. 그죠?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유지한 상태에서 뭔가 대체화폐가 나왔을 때, 가상화폐가 정확하게 뭔가 일치하거나 뭔가 통용이 됐을 때는 저 달러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전쟁이 좀 끝이 나고 네. 확실한 선이 그어지고 이 코인이 실사용이 돼야지 흔히 말하는 달러가 약세를 보여진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가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사들여서 이득을 보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주도화의 코인을 갖다가 활용하거나 했을 때 지금 그러니까 이란을 갖다 지배는 했는데 코인은 다 못 뺏었거든요. 사실은 그 코인 시장을 다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코인 시장을 만약에 점령하게 되는 순간 저 달러 되겠죠. 그래서 대체 지금 화폐가 다 통용되지 않은 상태고 지금 스페이스X가 그죠? 어떤 화폐를 쓸 거냐 관건이죠. 여러 가지 걸려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선거가 또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뭔가가 차분차분 이루어지려면 그 대체 화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반도체가 반짝반짝 하겠죠. 결국 강달러고 네. 달러 자체가 원달러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네.
반도체를 수출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이득을 보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IMF가 못 오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얻어오는 달러가 엄청난 겁니다. 넘쳐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부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나라에서도 달러 보유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네. 달러 보유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안 믿잖아요. 그쵸, 안 믿습니다. 네. 나라에서 일부러 달러를 안 내리는 건가요? 안 내리는 게 아니라 수출업자들이 이득이죠. 지금 환율이 높으니까 수입하는 사람들 마이너스겠죠. 비싸니까. 그렇지만 수출하는 업자들은요, 흑자예요. 그러면은 내가 환율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굳이 바꾸는 조금 더 갖고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최고 비쌀 때 받고 싶은 거겠죠.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연말에는 환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환전을 해야 되거든요. 환전을 해야 세금 내고 이것저것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을 한 가지 원인으로 보면 파악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IMF 맞았던 거는 외환 보유고 때문이었는데 외환 보유고 넘친다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맞습니다. 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출하는 게 전 세계에서 수출을 최대예요. 지금 최고를 찍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반도체만 뭐 간다고 욕하시는데 그게 없다면, 자,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맛집이 생기고 나면 주변 사람들 맛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파생으로 막 가게 생기죠. 먹고 살죠. 맛집거리 생기면 주변에 다 먹고 삽니다. 그런 효과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맛집에서 어느 정도 부양을 해야지만 외국인 매수가 이루어지고요. 외국인도 그렇습니다. 중요주만 사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죠? 들어와서 놀다 보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쇼핑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죠? 좋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율을 한 가지 요인으로만 보기 어려워서 그죠? 또 많은 분들이 보는 흔히 말하는 외국인 주식 매도입니다. 네.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네. 그 누구도 예언하지 못했지만 네. 선생님이 말해서 한국 코스피가 굉장히 큰 성장을 이뤄냈어요. 그쵸. 사실 1년 전으로 치면은 2,000포인트에서 네. 지금 5배, 9,800, 5배. 네, 5배 이상 올랐는데 네. 이 외국인 주식이 흔히 말하는 수익 실현을 위한 리밸런싱으로 인한 환율의 영향은 없는 건가요, 선생님? 리밸런싱은 하긴 하는데 내려가서 또 삽니다. 그러니까 빠졌다가 완전히 빠져서 안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7월 달부터 24시간 가동인데 외국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까요? 전 세계에서 24시간 주식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나스닥을 사실 제외하고는 있지 않죠. 그러니까요. 주식 시장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깜도 안 되는데 할까요? 환전해줄 수 있는 규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스닥을 따라한다는 얘기는 환전해줄 수 있는, 그죠? 뭐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안 되는데, 자, 뭐 바꿔줄 수 있는 돈이 없는데 외환 시장이 돌아갈까요? 돌아가지 않죠.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24시간 돌릴 수 있을까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커진 거를 간과하고 자꾸 IMF 온다는 얘기 하시는데 경제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됩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세상이 좀 복잡해졌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환율이 오르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어보는 건데요. 네. 사실 이렇게 환율에 문제가 있을 때 대한민국과 우방국가인 미국은 통화 수업을 통해서 환율의 안정을 잡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당장 통화 수업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안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환율이 2,000원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전쟁 났는데 왜 2,000원 안 찍고 1,900원 안 가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합이 안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옛날처럼 1,300원대에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스닥 부양을 위해서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나스닥 부양도 그렇고 코스피 부양도 되는 거죠. 반도체가 고부가 가치 상품이지 않습니까? 수출 정보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주도하는 게 삼성하고 SK예요. 근데 환율 내리면 그만큼의 가격이 떨어지겠죠. 매출이 떨어지겠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2배 이상의 수주를 받아야겠네요. 그 시기에 올라가겠죠. 내려가겠죠. 환율이 그럼 떨어진다고 해도 사실 반도체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거예요.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는 계속 호황일 거다. 10년은 꺼뜨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인의 모든 걸 바꿔야 된다니까요. 지금 전기가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기에 대한 모든 변압기를 갈아야 되고요. 모든 제품을 다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기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럼 사실 환율이 어느 정도 이 반도체에 대한 수주가 지금보다 더 많아졌을 때 그리고 올해 하반기가 되면 환율이 어느 정도 잡힐까? 안정하고 잡혀요. 올까나? 2달 있으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클레이드법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가상화폐 통과하는 법안이 굉장히 까다롭긴 할 거예요. 미국이 까다로워 나가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득 보는 구조 아니면 통과를 안 시킬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 관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좋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네. 그럼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시장의 규모는 더 커질까요? 훨씬 커집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뭐 1조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뭐 외국인이 1조를 사고 지금 7조 얘기 나오고 20조 얘기 나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아니 언제 삼성이 2천조를 갖다 투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우리나라 경제 규모 엄청 커진 겁니다. 그만큼 성과금에 대한 논란이 있을 정도로 매출이 굉장히 뜨거운 거죠. 관가하고 보기에는 시장이 너무 커졌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율 상승의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환율 전망까지 알아봤고요. 네. 환율적으로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세명검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